안녕하세요. 명장의 전술로트 박공원입니다. 오늘은요,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입니다. 백승호. 이재익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스포티진의 심상구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은 수원 삼성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전북현대는 전북현대 나름대로의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축구 쪽에 있는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정말 뿌리째 흔들리겠다, 유스 시스템이.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일단 전제를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네.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관계도 다 알지 네. 못하고 처음부터 순조로웠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거 네. 좋은 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어졌으니까 네. 이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건데요. 전북은 원하는 선수랑 계약을 했잖아요. 네. 나름슈타트는 필요 없는 선수를 팔고 이적료를 받았죠. 네. 백승호는 원하는 팀에 가서 플레이를 네. 하게 됐잖아요. 네. 수원은 투자해서 키운 선수, 유소년 시절에 네. 지원이란 투자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네.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받아야 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거죠. 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보상이 과연 얼마 정도가 돼야 적절하냐. 네. 유소년 계약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제도, 프로구단들이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이냐에 대한 게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백승호가 네. 14억 네. 2천만 원 네. 보도에 따르면 을 요구했다고 네. 하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3억은 빌려준 원금, 네. 1억 2천은 네. 그간의 복리이자, 나머지가 전북에 지불했다고 알려진 이적료. 수원은 추정컨대 네. 만약에 백승호가 수원으로 돌아왔다가 네. 타구단에 이적을 시키면 네. 수원에는 이적료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있었다. 네. 근데 선수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받고 싶다 어. 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일상과 항상 법리적인 네. 해석은 다르긴 하지만 법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 고려해서 3억만 가져라, 3억 혹은 이자만 가져라, 아니면 14억 2천을 해라. 네. 아니 중간에 어디 선을 그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될 것 같아요. 판례가 생긴다는 판례가 생긴 거죠. 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내가 키워낸 유소년 선수를 타 팀에서 원할 때 네. 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 대비 ROI에 대한 기준이 생길 것이고 네. 각 프로 구단들은 네. 과연 내가 유소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리쿱이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네.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산업화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예전 같으면 네.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승호라는 선수가 꿈을 찾아가는데 네. 돈 3억 때문에 네. 길을 막았다. 우리나라 정서상 맞아요. 잘못하면 돌날 나오는 상황이에요. 음. 이번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못할 줄 알아요. 3억보다 그 비난받는 게 훨씬 무섭거든요. 근데 이번엔 했단 말이에요. 네. 나는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유선을 그렇죠. 키우냐. 맞습니다. 그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보고 그 결론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프로축구 산업 내에서의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투자한 것들이 구단의 산업적인 결과물로 돌아와야 재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네.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또 다음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용기를 많이 낸 그로 인해서 나올 어떤 결과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는 한편으로 공감을 하면서 네.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한 3, 40억 쓴대요. 뉴스 그렇죠. 팀을. 그렇게 해서 2, 30억씩 투자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몇 명을 건졌느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 30명 정도는 지금 거의 뉴스가 다른데 임대가 있대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2, 30억씩 매년 쓰느니 2, 30억 가가지고 두세 명씩 올림픽 대표팀이나 정말 언더 20대 대표팀을 사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명감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그렇죠. 네. 요번 일로서 좀 다른 팀들이나 포항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뉴스를 잘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충분히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흐지부지 끝나지
안고 프로구단이 프로구단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찾는 과정이 자기 투자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과정이 한번 선례가 생겼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뭐 유스를 키우는 건 유럽 모델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유스를 키우고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 내부에 있는 그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수를 키워서 타리그에 팔아서 위급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스 시스템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고 그런 시장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구단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기업에서 손해를 나도 지원해주지만 그들은 손해가 나면은 망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합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프로가 되거든요. 생각이 우리나라 프로에 들어와야 정말 산업적으로 성공하고 진정한 프로리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안정적으로 연봉도 주고 있고 이게 진짜 잘 되는 걸까? 이게 정말 안정적인 걸까? 그래도 여기가 프로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 옛날에 시청팀이라든가 실업팀이라든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실업축구에서 프로축구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우리는 좀 이렇게 뭐 소송을 하고 그러면 그게 다 그 자체가 불미스럽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접근이 안 되면 제3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봐서 야 이게 맞아. 그럼 그걸 따라서 서로 간에 그 성가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사실은 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걸로 보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십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작은 구단이지만 유럽 구단을 운영을 했고 다른 빅리그의 구단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비즈니스 형태를 봤기 때문에 보다 훨씬 더 영속 가능하고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월급 타서 쓰는 형태잖아요. 매년 예산 타서 그 안에 쓰고 제가 볼 때는 2년, 3년짜리 계획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선수 키려면 저거 5년, 10년 봐야 되거든요. 유럽 구단들이 부러워하는 포인트는 매년 안정된 자금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자생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를 갖고 간다는 게 안타깝죠.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럼 20년짜리 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전략이 구사가 되면 유스를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손삼성이 30억씩 쓴다. 굉장히 선한 의지고 우리가 사회적 기여다. 축구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 근데 이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전략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한국 축구 산업이 가진 포텐셜이 큰 것 같은데 이걸 과연 누가 생각의 전환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다. 하여간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꼭 한 번 더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